1주택자인 분들은 그래도 청약의 기회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저는 그런 방법이 아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요, 청약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 통장에 계속 돈을 넣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동이체를 해놓다 보니까 제가 돈이 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청약 통장을 이제 해지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 통장을 이제 해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해지를 했다고 지금 현재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다 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조건이 다르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시거나 1주택자인 분들은 그래도 청약의 기회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저는 그런 방법이 아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청약 받지 않고 지금 이미 분양을 했던 분양권이나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입지와 가격입니다.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요, 입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일단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게 이제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나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비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공사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양가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하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들은 특히 입지가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을 하는 곳들은요,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이렇게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더라도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 만점도 나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은행에 통장 해지하면서 여쭤보니까 9월달부터는 일단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 원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시점은 일단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매달 25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납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일전에 청약 통장에 관련된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에 가장 많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그러면 당첨 커트라인도 올라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럼 당첨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앞으로 공공분양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청약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결과가 나봐야 되는 거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분양권을 필요를 주고 산다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요 사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약을 받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약 제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요, 오래전부터 청약 통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납입을 해오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청약 제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신 건데, 요즘에는 저출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준다거나 계속적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청약 제도를 믿고 오셨던 분들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저처럼 청약 통장을 해지한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받는 것 말고도 더 저렴하게 입지가 좋은 곳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분양권 스터디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신규 분양한 단지 아니면 이런 분양권하고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니면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하고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요, 더 입지가 좋은데 더 저렴한 신축 아파트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굳이 내가 신규로 분양받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좋은 거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시공사랑 조합끼리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공사에서는 추가로 분담금을 더 내라는 것이고 조합에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그 조율이 안 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부분이 내가 걱정이 된다 했을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분양권 스터디 참여하셨던 분들 과제 피드백을 하면서 저도 계속 가격 비교를 했거든요. 일단은 부산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규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 같은 경우에 30평대 분양가가 9억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미달이 났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미달이 나면 분양회사에서 계약금을 5%로 합니다. 아니면 이걸 뭐 정액제로 해서 뭐 계약금 1,000만 원만 내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요거 갖고 가다가 내가 나중에 중간에 전매 제한 풀리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걸 사다 보니까 정말 2달 만에 잔여 세대가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입니다. 현재까지 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엄청 높아요. 이걸 내가 1년 이상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요. 지방세 포함해서 66%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내고 나한테 남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뭐 모델하우스에 가면 뭐 그런 직원분들이 나중에 오르면 팔면 돼요 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양권을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 아니면 더 입지가 좋은 이제 그런 신축 아파트들 비교하면요 훨씬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느냐를 보거든요. 확실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딱 분양하면서 최근에 완판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은 일단 입지를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주변 아파트 가격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고분양가로 계속적으로 분양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과 갭을 메꿔가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어렵게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본다거나 내가 확실하게 분양에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청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좋은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괜찮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요, 아직까지 내가 집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저는 그런 곳들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청약 통장을 해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해지를 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청약도 정말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쭉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고요. 저처럼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가점이 낮거나 뭔가 좀 불리한 분들은요, 굳이 청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택지를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청약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아파트들의 입지를 본다거나 어떻게 하면 그런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영상으로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소치님들 덕분에 저도 정말 힘든 날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앞으로 그 감사함에 보답하면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